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급소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 영상인데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 대제공휴일로서 주식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우리 아시아 증시의 하락을 이 전쟁의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일 개장이 첫일이죠. 3월의 첫 개장일이 내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께서 삼성전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쟁이 났다라고 하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하락이 나오고 이 하락이 깊어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영상들 찾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진짜 무조건적으로 좋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이유를 담아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이 정말로 많은 만큼 많은 분들 집중해 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빠르게 현재 상황을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미국에서 국내든 국외든 이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대통령답게 이 주말에 딱 맞춰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란을 공격했죠. 자, 그래서 첫째 날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이 권력자도 마찬가지로 사망을 했어요. 폭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란 쪽에서 들리는 내용들을 보면 이란 국민들은 되려 환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독재자로서 좋지 않은 정치를 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가 아니죠. 사실은 어떤 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하메네이를 척살하는 거, 이게 아니겠죠?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전쟁이 장기화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아마 그리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결국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미국 측이 원하는 건 이란의 이 핵 포기예요. 이란이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음 지도부가 협상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쟁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연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에서 전면전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제는 폭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보병들도 참여함으로써 전면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길어야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측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아마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투자자로서 당국의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도 더 그렇죠. 왜냐면 국내 코스피 시총 1위인 기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이런 전쟁 같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정세가 어떤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중동 쪽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엔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인사도 못 드렸네요. 자, 이것만 딱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한번 적겠습니다. 워낙 또 자주 부탁드리고 선배님들께 계속해서 얘기드려서 민망하기는 한데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우리 선배님들께 도움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요 유튜브 정책상 다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전에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안 파실 거예요. 왜냐? 결국 이 전쟁은요, 단기간적으로 끝날 리스크이고 워낙에 상승세가 좋은 우리 국내 증시,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한테도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요인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삼성전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다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라는 게 터지면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일단 회피해야겠다. 야, 일단 급한 불이 터졌으니까 매도하고 다음에 잡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요, 이렇게 조정이 심화될 때 기회로 한번 잡아서 비중을 혹시 적으셨던 분들은 추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요? 지금 굳이 매도하시면서 투매 물량을 내보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 자, 하메네이의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이 라리잔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기존의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이제 죽음으로써 오른팔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라리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온 기사가 뭐냐? 미국이랑 일단 협상을 안 한다. 항전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미국 앞에서 뭐 협상을 하니 안 하니는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메네이라는 이 36년간의 이란을 지도했던 지도자가요, 미군이 맘먹고 폭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 군사작전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폭사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라리잔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뭐 폭격을 피할 수가 있나요? 못 피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자 축출이 되든 미국 쪽이 결국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까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주식시장에 지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는 개장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락폭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일본 쪽은 2.7% 장 초반에 하락을 했고 뭐 이제 중국 쪽도 홍콩도 1.2% 정도 밀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오늘 개장이 됐다라고 하면 계기적인 하락은 나왔겠죠. 하지만 자, 오늘까지도 자,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기는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아시아 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전쟁이 장기화가 돼서 심각한 국면에 위치를 했다라고 하면요. 자, 일본 쪽 지수를 한번 볼까요? 1.3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계적인 2.7%까지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됐죠? 1.35%까지도 막아주었고, 그리고 중국 쪽도 한번 볼까요? 물론 2.34%의 하락이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2.34%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인한 이 하락은, 증시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제한적이냐? 이 중동 쪽에서 전쟁이 나면, 자, 집중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유가 상승,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유가 올라가면 뭐 제조업이든 뭐 운송업이든 다 어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 선물 있죠? 이거는 2월 27일 날 나온 거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67이라는 67달러인데 이게 80달러 위쪽으로 가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사 하나로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로 딱 정리를 일축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닉은 없다. 무슨 말이죠? 미국이 얘기를 한 건데 이란의 공습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올랐다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고요. 증시는 저점에서 자, 어떻게 돼요? 추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소리죠. 자, 내려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로 딱 지금 상황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딱 이걸로 일축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개장 후에 당연히 생각했듯이 기름값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겠죠. 상대적이 아닌 금값이 올라가고 기름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던 건데 다만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 이것까지도 예측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패닉이 중요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다소 충격에 완화된 모이면서 패닉 세일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내일 장 초반에 굳이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이 시작돼서 자, 미국장이 밀리고 끝나요? 만약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미장이 밀려도 삼성전자 당연히 장 초반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물량을 던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매도 금지 한 번만 더 작성해 주시고, 왜 그러냐? 내려서 보시면 다 내용이 나오죠. 지금 세계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죠. 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워스트, 제일 안 좋았을 경우고요. 어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이 기름 유조선이 타격받아서 불이 났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조선들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란 쪽에서 나오는 기름이 많기는 하지만 이란 쪽에서만 나오는 기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이 원유 생산국들에서 오히려 원유 생산을 증설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국제 유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증시에서도 해석이 가능하죠. 브렌트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름인데 이거 선물 가격이 개장 후에는 당연히 올랐겠죠. 올랐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미국 쪽 서부산 텍사스 원유 이것도 올랐지만 75달러까지 올랐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락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를 했네요. 유가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어쨌든 위로 열려있는 건 맞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충격이나 일시적인 공급 차질로 인해서 급등한 유가는 단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국내 증시, 미국 증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분쟁이 장기화가 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도 이란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이 정권이요 전쟁을 1에서 2주 안에 종식시킬 만큼 바뀌거나 하든지 이게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말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안전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게 되면 금값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지만 결국 하락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뱉어낸 다음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올랐다가 다시 상승폭을 뱉어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지수 자체도 2.7%까지 장 초반에 내려갔지만 저가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1.52%까지도 말아 올려줬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를 봐도 아시겠지만 이미 예상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다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걱정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다? 오늘 미국장이죠. 오늘 미국장은 열리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란이랑 미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장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장이 빠지더라도 사실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앞전에 2월 2일 날 이때죠. 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미국 증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기존에 시장이 기대하던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상대적인 매파적 인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는 말아 올렸습니다.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충격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주식 하루 이틀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워낙에 튼튼한 만큼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켜보다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조정이 너무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이번이 진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혹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영상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지속 시청 부탁드린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기간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선 미국장 지금 어쨌든 미국장 선물은 열려 있을 거예요. 이거 가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미국 시장, 미국 주시장의 선물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S&P는 몇 퍼센트 정도 빠졌죠? 하락이 나왔지만 1%대로 1.41%로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지만 1.8% 정도가량밖에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미국 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본장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오히려 이 정도면 본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장의 이 본장이 끝나게 되면은 장중에는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1% 초반대로 하락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0. 몇 퍼센트 정도로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장이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오히려 삼전은 더 견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이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내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굳이 빠르면 그날 오후, 내일 오후장에서 충분히 반등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파실 필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금지 다시 한 번 더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들어가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길게 보잖아요. 길게 봤을 때 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반도체 업황 여전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되는 1분기 실적이 당연히 4분기 작년 4분기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라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 26년 들어서 1월 달부터 개인분들의 오히려 삼전이 빠진다.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가격 방어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이쪽 전쟁 있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비단 저뿐만의 견해가 아니라 이미 이 증시가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쪽도 2.7%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와서 1.5%까지도 회복을 해주었고, 그리고 미친듯이 올라가던 유가에도 상승이 제한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상승분 반납한 채로 마감을 했고,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도 올라갔지만 결국 소폭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고, 자 그러면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란 쪽에서 이 라리잔이라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국제사회에서 배척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다른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원유 생산국의 이 정유 시설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국제 유가에 큰 타격은 주기 어렵다라는 게 사실 증시 증권가의 예측이고요. 아마 미국 쪽이, 이거는 제 예상이지만 이 라리자니까지도 아마 군사작전을 통해서 압송을 하든 아니면 진짜 하메네이처럼 폭살을 하든지 운명이 길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다 또 길어졌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사실 길게 봤을 때 무한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태까지 삼성전자의 주가의 이 상승의 요인이었던, 죄송해요. 자, 여태까지 주가의 큰 상승 요인이었던, 주가를 견인해뒀던 이유는요, D램이겠죠. 결국엔 이 반도체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은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이 집중해 주시면 빠르게 삼성전자 더 나아가서 이 반도체주들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뭐냐? 자, 말씀드릴게요. 유안타증권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산업 분석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내용만 보면 글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6일 날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시장에 예측했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 크게 없어요.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런 차익 실험 매물들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결국에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 기업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엔비디아의 이 차세대 가장 강력한 핵심 무기는 베라 루빈이죠. 이 베라 루빈의 수요가 나와 있듯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번에 이 시장의 수요가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칩 있죠? 이 베라 루빈, 얘네에 들어가는 게 결국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CBM4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좋으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덩달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던 건 결국 뭐예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 거품론 때문에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아닌가? 라는 의문을 던졌지만 이게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줄 이게 중요하죠. 자, 반도체를 비롯한 앞으로 AI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이 확장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그러니까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D램이든 HBM이든 얘네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2월 25일에 하이닉스가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반도체를 늘리는 시설을 공사가 들어가는데, 자, 횟수로만 벌써 한 4년이 넘게 남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걱정하는 게 결국 그러면 어쨌든 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은 공급이 원활하게 바뀌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설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 이 관점에 저는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도, 자, 횟수로는 4년이 남았다. 앞으로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1, 2년, 2, 3년간에는 이 반도체, HBM 얘네의 가격이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에 이 반도체 업종이 좋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줄지어서 삼성전자는 27만 원, 하이닉스는 160만 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오래간만에 방금 이 반도체 업황 리포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동안에 우려가 될 수 있었던 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바로 어떻게 됐죠?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이 상승이 브레이크가 걸린다? 아니에요. 단기적인 실적 발표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 두 가지 다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내릴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혹여나 내일 장 초반에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는 그동안에 가져왔듯이 그냥 이 축제를요 즐기면 됩니다. 축제들을 잘 즐기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혹여나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겁이 난다, 조정이 어쨌든 계속해서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분할 매도 이거는 언제든지 옳아요. 분할 매도는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리포트들이 나온 거고 30만 원을 불렀네요. 그리고 기타 다른 증권사들도 줄지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번에 있죠, 삼성전자의 조정이 혹여나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더 늘리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이 추매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져가다가 내가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어떻게 드린다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정으로 단체 문자 통해서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내역 확인 겸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11월 3일날 우리 삼성전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은 너무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도 타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렸죠.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가 99,000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혹여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삼성전자 말고도요 다른 종목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날에 73,400원에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나도 이렇게 단체 문자 통해서 무료로 이 매수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보내셔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화면 왼쪽에 있는 단체 문자랑 동일하게 실시간 내용 통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비용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다만 이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과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매도 금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셨다면 여기 화면 상단 번호로 삼성으로 문자는 남겨주셔도 괜찮지만 전화는 안 받을 겁니다. 전화는 제가 안 받고요. 문자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후속주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좋든 싫든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선배님들께 단기간적으로 재미 볼 수 있는 이런 재미난 종목이 뭔가 없을까 하다가, 특히나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라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전자 2월 24일 날 나온 겁니다. 2월 24일 날 나온 거고, 삼성전자의 미래로봇 추진단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 부서가 이 조직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존에 가져왔던 이 반도체를 바탕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까지도 미래 먹거리로 골라서 이제는 반도체와 로봇 투트랙으로 가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있던 이 반도체 부분에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서 로봇 사업까지도 강화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말뿐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도에서도 확인이 되는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방향성을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더 집중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인데,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도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이 상황을 방어하려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M&A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힌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을 했듯이 올해 M&A의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 얘네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전에는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 최근에는 전장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 다 나왔네요. 기존에 여기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기업들을 다 보자고요. 이 중에서 얘네가 핵심 사업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에 26년에도 인수합병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존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중점적인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해당 기업은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기업이 바로 어디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뭐냐면 그냥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인 거고, 이게 바로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수했던 이 로봇 사업 있죠, 얘네도요, 로봇의 완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다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전장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납품받아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기는 이 공백 구간을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 해당 기업이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이뿐만이면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지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랑 링크가 나왔던 종목이 있었죠? 네, 맞아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최근에는 90만원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면 무려 40배가 넘는, 거의 50배에 달하는 상승이 나온 건데, 사실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 한 상승의 초입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냐?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고요.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혹여나 이 M&A가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적어도 내일 오전장에는 내용 확인하셔서 포트에 꽂고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추매 타점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반복적으로 한 번만 보내셔도 계속해서 보내드리니까요.
한 번씩들 받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의 관점이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지만, 적어도 제가 이 어렵게 준비한 이 인수합병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꼭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번호 외우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직접 발송하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 넣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 설명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010-9630-2563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어떻게 된다? 문의라고 나온 다음에 여기다가 삼성 간단하게 보내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근데 혹시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좋아요랑 댓글 다들 달아주셨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떠한 비용을 요청드리고 있지 않는 만큼 딱 우리 선배님들이 이 좋아요랑 댓글만 많이 눌러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독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내일도 찾아뵙도록 할 건데 오늘 삼성전자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